안녕하세요. 까시나무입니다. 네, 늦은 새벽 시간인데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네, 애기들 재워놓고 사무실에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온 건데요. 네, 이 리빌드 영상도 마무리를 져야 돼가지고 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올리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놈은 르 제피르라고 하는 놈입니다. 제피리 동생. 네, 르마지스트의 후속 버전이고요. 바로 요 놈입니다. 르 제피르 RDA. 네, 베이프노트에서 출시를 한 무화기고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나름 그래도 아직 온기가 있는 신상 무화기입니다. 네, 르마지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네시스 방식이에요. 하부 탱크. 네, 여기가 X항이 담기는 쪽이고요. 네, 빌드 덱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주 세척하기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체결해 보시면은 510 커넥터가 이렇게 쏙 빠져나와요. 네, 페이프노트 네, 르제피르 1875. 1875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 이 글꼴이 참 마음에 들어요. 바닥면에 베이프노트와 이 르제피르 네, 글꼴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빌드덱과 탱크를 연결한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버티컬로 코일을 말아가지고 세울 거고 솜을 쑤셔 넣을 겁니다.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액상 탱크에서 액상을 공급받는 식인데 자, 버티컬로 빌드를 할 거고요. 솜 빌드를 할 겁니다. 이걸 빌드를 하실 때 이렇게 완전히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솜을 내리시고 솜을 바닥까지 내리는 게 좀 힘들어요. 이 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이런 끝이 뾰족한 커브 트위저가 있다면 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밖으로 빼낸 다음에 잡아당기셔가지고 적당히 커팅을 하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좁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풀어주시고 하셔도 되고 빌드를 하실 때 아예 이 탱크 쪽을 완전히 분리를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뭐 어느 방법을 쓰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코일을 말 때 사용할 가이드로 사용할 SK 핀인데요. 3.7mm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무화기를 살 때 같이 딸려오는 놈이에요. 드립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버전이고요. 자, 이 SK 핀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3.7mm인데 네, 여기 거의 딱 맞습니다. 이게 아마 4mm 직경을 가진 홀 같은데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3.5mm 정도 되는 이런 코일 툴에다가 말아서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없으시다면 적당한 두께 드라이버를 찾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마르셔도 될 거예요. 자, 저는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싱으로 6바퀴를 마를 건데요. 코일을 예쁘게 감는 방법은 말고 나서 후보정을 해주는 방법.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진중하게 아주 군뱅이 기어가듯이 천천히 하시면은 누구든 예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마를게요, 그냥 저는. 자, 2바퀴, 3바퀴, 4바퀴, 5, 6. 어이구,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두 다리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스페이싱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압축. 자, 그리고 텐션을 위해서 롱노즈 같은 걸로 24게이지다 보니까 선이 어느 정도 강성이 있어요. 뻣뻣하니까 이렇게 롱노즈를 이용해서 텐션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바퀴를 더 감고 반대쪽을 한 바퀴 더 풀을게요. 저쪽이 짧으니까. 역시 텐션 잡고 한 바퀴 풀어줍니다. 다시 압축. 네, 이렇게 하시면은 대략 그럭저럭 쓸만한
네, 스페이싱 코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놈을 가지고 SK 핀을 여기다 이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딱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코일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스크류를 여유 있게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코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한쪽 다리는 아래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위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나가도 아무 지장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쪽 방향이 편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니까 맨 밑에 다리하고 그 위에 코일이 약간 잘하면은 핫스팟이 생길 것처럼 가까이 붙었네요. 약간 보정을 해줄게요. 다시 SK 핀을 꽂고 한 번에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코일 아티스트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약간 수정을 해줬고요. 다시 꽂아 볼게요. 밑에 다리를 먼저 내려주고 윗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꺾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죠? 이제 조여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네, 코일 고정이 다 됐고요. 코일이 예쁘게 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어 커터를 이용해서 다리를 잘라줘야겠죠. 칸타를 자르실 때 이렇게 다리가 좀 뻗어 나가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하셔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칸탈이 수직으로 이쪽으로 날라오겠죠. 네, 안구에 정확히 타격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절대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튀어나가고자 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조준을 하신 다음에 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4mm 가이드인데 이게 손 같은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눈 같은 데로 날라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항상. 네, 지금도 커팅을 했는데 한 5m는 날라갔습니다. 홈런. 자, 다 됐고요. 자, 솜을 1cm 두께로 잘라 줄게요. 네, 솜의 겉면을 떼줍니다. 솜 체결하기 전에 옴을 일단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리빌드 영상에서 옴 체커기가 안 나오겠네요. 자, 가변기에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옴이 체크가 안 되겠죠? 되는구나. 네. 6바퀴 세팅해서 0.58옴. 네, 0.58옴. 네, 24게이지로 이 3.7 했다가 하면 거의 0.6옴대로 떨어집니다. 0.58옴이 나왔고요. 파이어를 한번 해볼까요? 와우,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겉껍질을 떼냈던 솜을 말아줍니다. 어머, 터널을 통과했어요. 네, 솜량이 굉장히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쏙 빠져나올 정도면은
자, 그리고 윗부분을 적당히 커트를 해줍니다. 저는 한 1mm 정도만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 끝부분이 이렇게 잘랐을 때 센터 포스트에 닿게 되면 그 부분에 액상이 젖은 상태에서 다운 쪽에 슬러지가 바로 끼더라고요. 큰 상관은 없지만은, 자, 밑에 쪽도 적당한 길이,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이렇게 해서 잘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놈을 분리를 해서 다시 탱크에 마운트를 해줍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 뭐 밤에 할 때도 있고 낮에 할 때도 있고 있는데 뭐 새벽에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낮에는 바로 이 바깥 창을 통해 가지고 버스 지나가는 소리, 막 화물차 지나가는 소리 막 들려가지고 6시, 대여섯 시 정도에는 이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뛰노는지. 자,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조용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크게 하지 않아도 잘 들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액상을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오랜만에 캐슬롱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코일 쪽에 있는 솜에 적당량을 이렇게 적셔 주시고요. 이렇게 이 틈 사이에다가 드립팁을 꽂아 놓고 액상을 주입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이 캐슬롱을 처음 먹었을 때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액상도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질리더라고요. 질리고 굉장히 맛이 없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는데, 어이쿠. 네, 경통 파트에 보시면은 에어홀이 한쪽에만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르마지스 때는 양쪽으로 뚫렸는데 이놈은 한쪽만 있고요. 잠깐 이놈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제가 잽싸게 잡아왔어요. 자, 이놈을 이제 꽂으실 때 이 코일에다가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기울이게 되면은 액상에 누수가 나기 때문에 이걸 기울여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대충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코일 바로 앞쪽에다가 포지션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누수 나요. 네, 이 파트를 껴줘야 됩니다. 자, 르마지스테가 아니라 르제피르, 우리 동생은 에어홀 조절하실 때 그냥 AF 링을 이렇게 잡고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에어홀은 이제 고정이에요. 코일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 놨으면 이 파트는 돌리면 안 돼요. 이게 고정을 해 두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에어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총 6가지의 에어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쪽에는 없어요. 네, 제일 작은 것부터 굉장히 작은 구멍이 3개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as you wish. 발음은 좀 별로지만 여튼 좋으실 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걸 낀 다음에 요걸 껴도 되는데, 자, 저는 풀 개방을 하겠다. 그럼 요 놈에다 맞춰가지고 요 놈을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크가 있어요. 네, 여기 푹 파여 있어요. 움푹.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 경통에 있는 에어홀에 맞춰가지고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울템 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V자로 커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 맞춰가지고 꼈는데, 이 상태에서 에어를 조절하겠다고 이 파트를 지금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걸려요. 예, 이게 무한정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해가지고 힘을 더 줘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이 기역자로 파진 부분이 코일을 밀어 넘어뜨리게 되죠. 옆으로 코일이 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코일이 아니라 에어플로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 주신 다음에 꽂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구멍 3개짜리 요 놈으로 세팅을 하겠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드립팁을 꽂아주면 되겠죠. 지금 그러고 보니까 솜에 잡내를 안 날린 것 같아요. 파이어를 한번 해줄게요. 0.65 세팅이고 액상이 흥건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를 누르면 바바박 하고 튈 겁니다. 자, 반팔을 입으셨다면은 피부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따갑습니다. 네, 첫 탄은 코일이 좀 데펴져야 되니까 부드럽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이렇게 코일을 시켜주고 나면 아주 재밌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검은 배경지를 대놓고 이거 해보시면 은근 재밌어요. 액상을 충분히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자, 액상을 조금만 더 충전해 줄게요. 굳이 이런 걸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새벽에 심심하잖아요. 자, 코일이 충분히 식었습니다. 자, 빠샤. 와우. 따급. One more try again. 오 예. 나이스. 자, 요거 재밌다고 계속 하지 마시고, 자, 맛을 봐야겠죠. 자, 이제 에어를 맞춰 가지고 코일의 방향을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얍, 얍. 네, 됐어요. 네, 이 르제피르는 맛 표현이 정말 좋아요. 네, 입호흡과 폐호흡의 중간 정도인데, 네, 에어를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빡빡하게도 세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메쉬 빌드에 대한 좋은 가이드도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EBF에. 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메쉬 빌드를 해도 아주 좋은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메쉬 빌드는 아직 안 해봤어요. 자, 맛을 보도록 할게요. 0.595에 4.33V. 네, 4.2V 정도로 조정해서 베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29W입니다. 네, 맛이 정말 진해요, 이놈이. 근데 카라풀하고는 또 약간 틀려요. 네. 저는 풀개방으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풀개방. 제가 감기가 걸리려고 다시 또 감기가 오려고 하는지 목이 계속 근질근질 해가지고. 네, 정말 맛 표현 좋아요. 맛 정말 잘 올려줍니다. 이 캐슬롱도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건데요. 이게 12월 달에 담궈놓은 액상이니까 거의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 아니라 5개월 됐네요. 그런데 이제 액상이 가장 맛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액상이든 뭐 숙성이 필요 없는 액상도 있긴 하지만은 뭐 보통은 2주에서 4주 그리고 뭐 2달까지도 숙성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놈은 이제 한 달 정도면은 먹을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액상마다 틀린데 분명한 거는 액상이 맛이 좋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맛이 없어져요.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과일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먹기 좋은 때를 놓치고 나서 뭐 석 달 이렇게 돼서 먹어보면은 향이 되게 희미해져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액상들도 가끔 있어요. 지금 요 캐슬롱이라는 요 액상은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느꼈던 약간 텁텁했던 그런 맛이 없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는 걸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리빌드 얘기 중에 이 액상의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여튼 이렇게 해서 르제피르 리빌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밤
뭐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마저 잘 주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